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요한 것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부가 기능이 핵심 기능보다 복잡하거나 이벤트 준비비가 본 행사비보다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앞두고 첫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 보듯. 서로 적대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대립이나 경쟁 기업 간의 치열한 견제, 이혼 과정의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개, 고양이 보듯. 서로 적대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대립이나 경쟁 기업 간의 치열한 견제, 이혼 과정의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개, 고양이 보듯. 서로 적대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대립이나 경쟁 기업 간의 치열한 견제, 이혼 과정의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랑니가 더 문다.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예상보다 더 성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업무 처리나 사소한 민원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랑니가 더 문다.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예상보다 더 성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업무 처리나 사소한 민원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랑니가 더 문다.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예상보다 더 성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업무 처리나 사소한 민원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듯.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반복되는 이벤트의 한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반복되는 이벤트의 한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반복되는 이벤트의 한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을 두고 온 새의 마음.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나 불안해하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걱정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비유합니다. 출장 중 가족 걱정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휴가를 떠날 때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을 두고 온 새의 마음.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나 불안해하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걱정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비유합니다. 출장 중 가족 걱정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휴가를 떠날 때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을 두고 온 새의 마음.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나 불안해하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걱정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비유합니다. 출장 중 가족 걱정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휴가를 떠날 때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최악의 경우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 추가 손해는 없다는 낙관적 사고를 담은 말입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도전을 장려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이직을 고민할 때 실패해도 현재 상황 정도로만 돌아간다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도전을 격려할 때 활용됩니다. 믿져야 본전. 최악의 경우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 추가 손해는 없다는 낙관적 사고를 담은 말입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도전을 장려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이직을 고민할 때 실패해도 현재 상황 정도로만 돌아간다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도전을 격려할 때 활용됩니다. 믿져야 본전. 최악의 경우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 추가 손해는 없다는 낙관적 사고를 담은 말입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도전을 장려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이직을 고민할 때 실패해도 현재 상황 정도로만 돌아간다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도전을 격려할 때 활용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료나 지인의 승진, 결혼, 재산 증식 등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료나 지인의 승진, 결혼, 재산 증식 등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료나 지인의 승진, 결혼, 재산 증식 등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고추는 작아도 맵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능력이나 기계가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조건보다 실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고추는 작아도 맵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능력이나 기계가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조건보다 실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고추는 작아도 맵다. 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능력이나 기계가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조건보다 실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개 발의 편자. 상황이나 대상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단순한 작업에 과도하게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캐주얼한 자리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 적절성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발의 편자. 상황이나 대상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단순한 작업에 과도하게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캐주얼한 자리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 적절성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발의 편자. 상황이나 대상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단순한 작업에 과도하게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캐주얼한 자리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 적절성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성 안에서 호령한다. 실력은 없으면서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도피와 허세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나 실력 검증의 중요성을 논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성 안에서 호령한다. 실력은 없으면서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도피와 허세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나 실력 검증의 중요성을 논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성 안에서 호령한다. 실력은 없으면서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도피와 허세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나 실력 검증의 중요성을 논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 보고 떡 먹기.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으로 다중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나타냅니다. 출장 중에 관광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거나 네트워킹 모임에서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국 보고 떡 먹기.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으로 다중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나타냅니다. 출장 중에 관광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거나 네트워킹 모임에서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국 보고 떡 먹기.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으로 다중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나타냅니다. 출장 중에 관광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거나 네트워킹 모임에서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침 발린 말. 겉으로만 달콤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이 빈 말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아첨이나 허황된 약속을 뜻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나 영업사원의 과장된 홍보를 판단할 때 경계해야 할 표현입니다. 침 발린 말. 겉으로만 달콤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이 빈 말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아첨이나 허황된 약속을 뜻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나 영업사원의 과장된 홍보를 판단할 때 경계해야 할 표현입니다. 침 발린 말. 겉으로만 달콤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이 빈 말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아첨이나 허황된 약속을 뜻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나 영업사원의 과장된 홍보를 판단할 때 경계해야 할 표현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한 번 당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거짓말에 한 번 당하면 다음에는 더 신중해집니다. 투자 사기나 가짜 할인 이벤트 등에 당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경계심을 갖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한 번 당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거짓말에 한 번 당하면 다음에는 더 신중해집니다. 투자 사기나 가짜 할인 이벤트 등에 당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경계심을 갖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한 번 당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거짓말에 한 번 당하면 다음에는 더 신중해집니다. 투자 사기나 가짜 할인 이벤트 등에 당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경계심을 갖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쉬면 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쉬면 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쉬면 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약은 나누어 먹지 않는다. 효과적인 것은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이나 자원을 여러 곳에 나누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케팅 예산이나 인력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약은 나누어 먹지 않는다. 효과적인 것은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이나 자원을 여러 곳에 나누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케팅 예산이나 인력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약은 나누어 먹지 않는다. 효과적인 것은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이나 자원을 여러 곳에 나누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케팅 예산이나 인력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 장기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최종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간 과정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 장기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최종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간 과정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 장기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최종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간 과정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옷 속에 눈물이 된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옷 속에 눈물이 된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옷 속에 눈물이 된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이래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이래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뢰했던 사람이나 이래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이나 믿었던 투자처의 사기 등을 경험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나무 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장래에 성공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초기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기 교육이나 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나무 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장래에 성공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초기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기 교육이나 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나무 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장래에 성공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초기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기 교육이나 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판에 찍어낸 것 같다. 여러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거나 획일적인 결과물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맛 쓴맛 다 보았다.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의 삶의 깊이를 표현할 때나 인생 조언을 할 때의 자격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맛 쓴맛 다 보았다.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의 삶의 깊이를 표현할 때나 인생 조언을 할 때의 자격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맛 쓴맛 다 보았다.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의 삶의 깊이를 표현할 때나 인생 조언을 할 때의 자격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일부분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이나 분석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일부분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이나 분석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일부분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이나 분석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 찬물 건너가듯. 글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읽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능력이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실력을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 찬물 건너가듯. 글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읽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능력이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실력을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 찬물 건너가듯. 글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읽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능력이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실력을 칭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업무에서 명백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물질적 유산보다 교육이 더 소중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비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원 교육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이야 한다. 잘못을 숨기려는 행동이 오히려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이야 한다. 잘못을 숨기려는 행동이 오히려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이야 한다. 잘못을 숨기려는 행동이 오히려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쇠귀의 경 읽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상대와 소통할 때 느끼는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쇠귀의 경 읽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상대와 소통할 때 느끼는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쇠귀의 경읽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상대와 소통할 때 느끼는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아기 버릇, 이미 버릇. 세심한 배려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 아내가 남편을 챙기면 좋아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아기 버릇, 이미 버릇. 세심한 배려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 아내가 남편을 챙기면 좋아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아기 버릇, 이미 버릇. 세심한 배려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 아내가 남편을 챙기면 좋아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거디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디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디 고우면 속도 곱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정리된 사무실의 직원들이 업무도 체계적이거나 포장이 좋은 제품의 품질도 우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를 베고 잤나?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불편한 것을 베고 잔 듯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잠을 설쳤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해서 일찍 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를 베고 잤나?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불편한 것을 베고 잔 듯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잠을 설쳤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해서 일찍 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를 베고 잤나?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불편한 것을 베고 잔 듯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잠을 설쳤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해서 일찍 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조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말없이 일하던 직원이 승진 기회를 먼저 잡거나 조용한 투자자가 좋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조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말없이 일하던 직원이 승진 기회를 먼저 잡거나 조용한 투자자가 좋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조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말없이 일하던 직원이 승진 기회를 먼저 잡거나 조용한 투자자가 좋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개밥에 달걀. 분에 넘치거나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격식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 투자나 장식을 표현합니다. 소규모 모임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간단한 업무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밥에 달걀. 분에 넘치거나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격식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 투자나 장식을 표현합니다.
소규모 모임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간단한 업무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밥의 달걀. 분에 넘치거나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격식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 투자나 장식을 표현합니다. 소규모 모임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거나 간단한 업무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경더러 눈멀었다 하면 노여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도 타인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인간 심리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도움됩니다. 소경더러 눈멀었다 하면 노여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도 타인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인간 심리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도움됩니다. 소경더러 눈멀었다 하면 노여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도 타인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인간 심리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도움됩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인생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인생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배나 멘토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인생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는 간절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는 간절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는 간절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줌을 잡아먹었나? 말을 분명하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 중얼거리거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호랑이 담배 먹을 적.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오래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나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극명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을 적.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오래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나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극명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을 적.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오래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나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극명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 걱정거리가 될 소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정보는 때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SNS의 부정적 뉴스나 직장 내 소문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 걱정거리가 될 소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정보는 때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SNS의 부정적 뉴스나 직장 내 소문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 걱정거리가 될 소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정보는 때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SNS의 부정적 뉴스나 직장 내 소문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정이 가마를 타면 동네 개가 짖는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본래의 정체성이나 본성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신분을 위장해도 본색이 드러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명품으로 외모를 바꿔도 품성이나 교양은 금방 드러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정이 가마를 타면 동네 개가 짖는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본래의 정체성이나 본성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신분을 위장해도 본색이 드러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명품으로 외모를 바꿔도 품성이나 교양은 금방 드러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정이 가마를 타면 동네 개가 짖는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본래의 정체성이나 본성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신분을 위장해도 본색이 드러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명품으로 외모를 바꿔도 품성이나 교양은 금방 드러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 것은 써도 달다. 무료로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무료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때의 심리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 것은 써도 달다. 무료로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무료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때의 심리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 것은 써도 달다. 무료로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무료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때의 심리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 꺼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 꺼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 꺼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벼대는 딸을 쬐이고 봄벼대는 며느리를 쬐인다. 자신의 딸은 좋은 조건에, 며느리는 나쁜 조건에 둔다는 뜻으로 편애를 의미합니다.
가족 내 차별이나 조직 내 불공정한 대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벼대는 딸을 쬐이고 봄벼대는 며느리를 쬐인다. 자신의 딸은 좋은 조건에, 며느리는 나쁜 조건에 둔다는 뜻으로 편애를 의미합니다. 가족 내 차별이나 조직 내 불공정한 대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벼대는 딸을 쬐이고 봄벼대는 며느리를 쬐인다. 자신의 딸은 좋은 조건에, 며느리는 나쁜 조건에 둔다는 뜻으로 편애를 의미합니다. 가족 내 차별이나 조직 내 불공정한 대우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좋은 일이 따른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안정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승진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거나 실패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 없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과대 광고된 것은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맛집이 실망스럽거나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벤트가 부실한 경우처럼 소문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과대 광고된 것은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맛집이 실망스럽거나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벤트가 부실한 경우처럼 소문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과대 광고된 것은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맛집이 실망스럽거나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벤트가 부실한 경우처럼 소문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내 일을 가리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할 때 합리적인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가리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할 때 합리적인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가리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할 때 합리적인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외간 싸움은 개싸움. 부부싸움은 금세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이며 쉽게 해결됩니다. 부부나 연인이 다투어도 곧 화해할 것임을 예상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외 간 싸움은 개싸움. 부부싸움은 금세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이며 쉽게 해결됩니다. 부부나 연인이 다투어도 곧 화해할 것임을 예상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외 간 싸움은 개싸움. 부부싸움은 금세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이며 쉽게 해결됩니다. 부부나 연인이 다투어도 곧 화해할 것임을 예상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버릇은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용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결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권합니다. 팀원의 단점을 이해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버릇은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용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결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권합니다. 팀원의 단점을 이해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버릇은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용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결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권합니다. 팀원의 단점을 이해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산밭에 한 번 똥 싼 개는 늘 싼 줄 안다.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의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신을 받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한 번 실수한 후 지속적으로 감시받거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산밭에 한 번 똥 싼 개는 늘 싼 줄 안다.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의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신을 받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한 번 실수한 후 지속적으로 감시받거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산밭에 한 번 똥 싼 개는 늘 싼 줄 안다.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의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신을 받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한 번 실수한 후 지속적으로 감시받거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인도 오화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각 부분을 만지며 다르게 묘사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인도 오화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각 부분을 만지며 다르게 묘사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인도 오화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각 부분을 만지며 다르게 묘사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